안녕하세요. 이츠카입니다. 오늘은 기출 회독 시리즈 세 번째 노베이스 초시생을 위한 회독 단고나 실전 연습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요. 9급, 노베이스, 초시생입니다. 9급은 다른 시험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기본서의 범위가 넓은 것에 반해서 한 과목당 20문항밖에 출제를 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어서 90점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런 고득점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근 방식도 60점만 넘으면 되는 그런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험보다는 그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9급 전형으로 한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노베이스입니다. 졸업한 지 좀 오래되어서 그런 감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초시생입니다. 시험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 똑같은 글씨로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9급 노베이스 초시생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마련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회독 단권화에 대해서 굉장히 영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대충은 원리는 알겠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본인이 맞지 않는 본인의 공부 스타일과 맞지 않는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과목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막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은 아닌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책을 가지고 저랑 같이 문제집과 기본서를 회독하고 단권화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것.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1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종합반 수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선택을 좀 하기는 쉽지 않죠. 소시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좀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권짜리 2권, 3권짜리 그런 수험서가 있잖아요. 그런 두꺼운 그런 기본 수험서가 있고 그리고 요약서가 있습니다. 이 요약서는 이제 도표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도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필기노트 뭐 이런 것도 다 요약서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텍스트가 조금 편하신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도해식이나 도표식으로 되어 있는 게 편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나뉘는데요. 이거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와 있는 그런 기출지문을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기본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를 풀 때 그런 문장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2권, 3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전체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죠. 예를 들면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많은 내용들을 한눈에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저처럼 요약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OX집이랑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어나 이런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OX는 또 이렇게 기출 지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이걸 한 권으로 해서 하는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 수험서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원별 기출 문제집인데 2천제, 3천제 이렇게 문제 수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나눴어요. 왜 나눴냐면 보통 그러신 분 있잖아요. 나는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했는데 합격했다. 그런 옛날에는 솔직히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2천제, 3천제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거의 한 10년치의 그런 기출문제들 싹싹 긁어 모아서 그래서 보통은 1타 강사들이 거의 2천제, 3천제를 많이 선호했어요. 왜냐면 내가 1타 강사인데 내 기출문제집에서 벗어난 기출이 나오는 거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트렌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요약집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되게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2천제, 3천제 그런 데에는 다 들어가는데 교재에 싣기에는 좀 애매한 거예요. 좀 기본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적이고 이상한 문제들이 많았던 시절에는 2천제, 3천제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서 깔끔하게 출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기본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강사님들이 이제 그런 중복되는 문제들을 나름 정리를 하시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막 5, 6개씩 풀 필요 없다. 한두 개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문제가 몇 문제냐에 따라서 이 1000제부터 700제, 뭐 500제까지 뭐 300제, 200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항을 얼마만큼 그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기출문제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문제는 다 똑같은데 해설이 조금씩 이제 그런 편집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몇 제인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한 1200에서 1500제 이 정도로 좀 많이 보시는데, 이 정도면은 한 그 쟁점당 그 이제 거의 한 2번, 3번씩 풀 수 있는 그런 단계고, 100제다 싶으면은 얘가 이제 1번에서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500제, 300제로 넘어가면 거의 쟁점당 한 문제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졌는지, 문제를 내가 좀 그래도 한 2개, 3개 이렇게 좀 다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그 문항이 많은 걸로. 근데 나는 이제 이거는 됐고 정말 딱 그 문제만 내가 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500제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연도별 기출, 이제 기본서 하고 기출하고 단원별 하고 연도별로 넘어가는데, 저는 처시생은 10년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시생은 3년치. 그래서 연도별 같은 경우에는 10년치는 뭐 그렇게 그런 걸 사셔가지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과목별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것도 제가 계속 막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하고 학을 저는 묶어주고 법을 좀 나눴습니다. 이 한국사하고 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암기사항이 엄청 많아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출지민 뭐 OX로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 중에서 아닌 것, 이것 중에서 긴 것, 그리고 숫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암기가 필요한 그런 과목이고, 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OX라고 봐야죠. OX의 비중이 크고, 언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문제를 풀고 2회독하고 3회독 하잖아요. 1회독, 2회독, 3회독. 또 풀고 또 풀어도 또 새롭습니다.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답을 달아서 풀지 마시고 굉장히 여러 번 풀어보시고 대신 있는 문제만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하시는 걸로. 문법은 암기 과목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비슷한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어휘는 맨날 하셔야 됩니다. 혹은 주 5회 이상 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는 앱을 이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4개씩. 영어하고 그 국어 비문학하고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영어하고 비문학이랑 같은 패턴으로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연동해서 풀었거든요. 구조화 똑같고, 구조화도 같이 했고, 구문 연습은 영어는 구문 연습을 했고,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도 끊어읽기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마련을 할게요. 그 저번에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책이 다 걸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셨죠? 독해를 암기 과목처럼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독해를 막 3회독, 4회독씩 하시더라고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2번째 풀 때 보면 답이 알거든요. 그 처음 풀 때부터 그냥 아예 답을 풀고 거기에다가 구조 이렇게 해주고 했거든요. 연습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게 낫지, 이거를 2회독하고 3회독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웬만하면 좀 새로운 독해를 해주는 게 좋고, 이왕이면 짧은 지문보다는 긴 걸 가지고 연습하셔서 이제 주제 찾고 그 다음에 단락 연습하고 이렇게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3번째, 실질적으로 이제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자, 이제 기본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개념, 큰 틀, 중요 부분. 일단 기본서는 이제 강의 한번 듣고 복습한 뭐 2회독 정도 했다고 이제 감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단원별 기출문제집. 자, 1회독부터 3회독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문제하고 답만 체크, 중복 삭제, 그 다음에 문제하고 보기 전부를 OX 하는 거죠, 이제. 2회독부터 OX를 하는 거예요. 1회독은 그냥 답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대신에 이제 문제가 혹시 중복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삭제를 해주는 정도. 그 다음에 2회독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1, 2, 3, 4, 1, 2, 3, 4. 그래서 얘를 가지고 OX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렸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세모 표시를 해줍니다, 앞에다가. 그리고 이제 3회독 때는 이제 얘 1회독이랑 2회독은 다 봤잖아요. 근데 3회독 때는 이제 세모 표시만 해줍니다. 세모 표시만 해주고 그 세모를 이제 더블 체크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있는데 얘는 이제 내가 체크가 이렇게 1번 돼 있고 2번이 돼 있는데, 1번은 제가 이제 다 맞췄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2번은 내가 틀렸다, 그럼 여기에다 앞에다가 세모를 2번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줘서 더블 체크를 해주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4회독제.
4회독, 5회독은 기본서랑 같이 해주시는데 이제 세모를 더블 체크했잖아요. 이 더블 체크한 부분만 기본서에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딱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거기랑 관련된 그 전체를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였는지 아닌지를 여기서 눈치를 챌 수가 있죠. 한 다음에 5회독을 갑니다. 다시 안 봐도 될 문제 옆에 X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4회독까지 한 다음에는 5회독은 전체적으로 또 이제 봐주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체크가 돼 있잖아요.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딱 봐도 이때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 옆에다가 보면은 이제 알거든요. 이제 문제하고 답만 보고 체크하면서 얘는 이제 그 문제를 내가 다시는 안 풀어도 되는 문제, 중복 문제. 내가 중복을 삭제했잖아요.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그리고 너무 쉽다. 이거는 이제 이 중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익혔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도 X. 근데 이거를 막 사인펜으로 X 하지 마시고 연필로 그 문제가 뭐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살짝 조그맣게 X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문제를 이제 하는데 이 어떤 느낌으로 하시면 되냐면 보통은 기출문제가 한 1000제에서 1500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0에서 1500 정도 되는 문제를 1회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X를 이제 점점 500제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중복되고 쉬운 거 내가 이제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될 문제를 반으로 줄여 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을 내가 이 기출문제집으로 모든 걸 다 외워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이걸 이제 빨리 기출문제집으로 문제의 감을 얘는 문제의 틀과 감 제가 아까 앞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뭐 기출문제집은 천재는 어떻게 돼 있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제, 3000제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지만 1500제하고 1000제 이런 거는 어차피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그 대표적인 문제들을 실어놨다고 그런 감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출이고 요즘 최신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중요도를 체크해라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지 그래서 이거를 막 다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 정도 가려내시고 내가 다시 볼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500제 정도까지 이렇게 내가 가려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서에서도 내가 500제를 풀면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보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굉장히 세모 더블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회독을 해주십니다. 전체 회독. 근데 이 전체 회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문제집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도별 기출 모고를 하는데 이 연도별 기출 모고는 재시생들 과목 모의고사 4회차까지 전체적으로 시간 연습하는 거 그거 빼고는 이제 초시생 연도별 기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연도별 기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단원별 기출은 이제 기본서를 제가 이제 중요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거고 얘는 문제 푸는 스킬 그리고 모르는 문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배분 연습하는 거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100문제 100문항을 푸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확실히 시간이 많이 남아야 많이 풀 수 있는 잘 풀 수 있잖아요. 암기 과목 3개를 얼마만큼 빨리 풀어줘야 돼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구급 시험은 중요해요. 다른 시험은 그냥 풀면 되거든요. 시험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시험이 아는데 못 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속상하죠. 다 아는데 시간이 부족해. 지금 막 다 푸지도 못했는데 지금 뭐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읽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구급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초시생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이 풀고 모든 기본서에 있는 글자 하나를 다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 패턴 이해하셨죠?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저랑 같이 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책이 다 처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노동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법 기본서하고 문제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볼까요? 이제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일단 지금 1회독입니다. 자, 1회독 같은 경우에는 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 정답은 4번. 4번은 아닌데 1, 2, 3은 맞구나. 그럼 여기서 1회차 때는 아닌 것인 경우에는 이 아닌 것을 봐주는 게 아니라 맞는 거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는 국민권 행사, 균등 처우, 그 다음에 강제근로 금지. 이게 기본 원칙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2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것은 정답이 3번. 자, 그러면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읽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 빼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얘기니까 1번에는 뭐가 틀린지 확인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야 되죠. 근데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얘는 자, 이거 답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다른지 그러면 여기서는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행위하는 자구나. 행위하는 자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치거나 동그라미를 쳐주거나 합니다. 여기 지문은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하는 자구나. 여기서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에서. 그 다음에 2번 근로자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가 틀리지? 얘는 임금 급료 이렇게 기타 뭐 수입이 써 있는데 얘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틀렸구나.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 뜻을 다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가 정답이지? 뭐 틀린 거는 뭐가 틀렸지? 이거 1회독은 그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니까 근로자가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계된 개혁이구나. 이 정도. 옳은 것은 그대로 읽어주고 4번은 얘는 1주 동안인데 1일이라고 써있어 틀렸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2번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꼭 답에다가 체크를 동그라미든 밑줄이든 뭐 괄호든 본인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체크가 돼서 내가 봤구나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그리고 되게 뿌듯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얘도 근로기준법 얘는 뜻하지 않은 것 아는 것이니까 이제 X로 표시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세모로 아는 것은 그리고 나서 옳지 않은 것이면 4번이다. 4번은 뭐가 틀렸지? 제외한이구나. 포함한인데 제외한이라고 써있어 틀렸구나. 그 다음에 사용자란 뭐다? 근로자란 뭐다? 임금이란 뭐다? 이걸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4번 근로기준법상 옳지 않은 것은인데 여기에서 정답이 지금 3번으로 돼 있잖아요. 3번이 옳지 않으니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했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실질주의다. 직접 경영했으면 형식과 상관없이 여기가 포인트죠. 그런데 3번에는 만약에 직접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뭐뭐 했다면 사임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1, 2, 4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거 세모는 뭐 했냐. 1회차 때는 세모를 안 했어요. 이 세모는 2회차 때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것만.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여기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에는 가질 수 있는데 뭐에는 가질 수 없다. 근데 정답은 뭐냐면 동시에 이중적인 지위다. 둘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주는 거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회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회독 넘어갈게요. 자, 2회독은 이제 문제를 보고 보기 전부를 OX를 합니다. 자, 1번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그렇구나. 1번, 2번, 3번 읽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용어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제 정의가 되어있고 용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1번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사용자란 이게 O인지 X인지. 그런데 얘는 행동이 아니라 행위하는 자. 그래서 얘는 행위하는 자. 그래서 얘는 X다. 2번은 여기에서 종류 불문하고 임금 어쩌고저쩌고. 얘는 임금을 목적으로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는 X다. 이런 식으로 OX, O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일이 아니고 1주. 지금 이거를 하면서도 제가 막 기억이 나네요. 막 외워지네요. 지금 한지 오래됐는데. 그 다음에 저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사용자란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계속 읽다 보면은 여기 1번이랑 2번이랑 겹치잖아요. 얘는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사용주, 경영 담당자,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이 아니라 행위 이 포인트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용자란 사업주, 경영 담당자 이익을 대표해서 내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까지 맞고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여기서는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맞잖아. 그러면 얘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맞고 얘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OX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해주는데 이런 사업의 경영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좀 긴가민가 했다. 좀 망설였다. 그러면 이제 세모를 쳐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볼 거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다고 이제 쳐준 거고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거든요. 판례는 이제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쳐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답 체크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5번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여기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 여기는 사용자에 대한 설명이구나. 얘는 용어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독 때는.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개념은 조합, 조정법상 개념과 다르다.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O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은 뭐뭐는 가지고 있으면서 뭐는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4번도 OX를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세모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이게 다 그러니까 1회독이랑 2회독은 이제 좀 전부 다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회독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회독부터는 이제 조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3회독으로 넘어갈게요. 3회독은 이제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가 되어 있는 부분. 아예 문제 자체를 모르겠다 하면 여기 문제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쳐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모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다시 한번 또 풀어보는 거죠. 얘는 알겠다. 그럼 넘어가는 거고, 얘는 또 뭐지? 뭐지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세모 한번 더 쳐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읽어주는, 얘는 이제 이해가 갔다. 그래서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봐주는 거죠. 더블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모 표시를 했고, 세모 표시만 다시 보면서 세모를 더블 체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세모가 더블 체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서 내용을 이제 찾아보시는데, 항상 그리고 보였을 때는 이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어느 파트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총론 파트구나.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딱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노동법상 권리 의무 주체 파트죠. 내가 공부한 게 어디 쪽에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좀 위치가 좀 감이 오면은 한결 그거에 대한 기억력을 뽑아내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이제 회독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걸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지 말고,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봐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상,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근로기준법상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문제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풀었던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금이란 이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는 임금을 목적으로. 얘는 어떤 명칭으로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살짝 되게 비슷한 그런 문장이 많구나라는 거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그 과목에서. 이런 걸로 말장난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눴잖아요. 임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그걸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이것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 조직으로서 계속적인 작업 조직을 말하는 거다. 계속적인 작업 조직,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여기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임금이란 해서 따로 이제 임금에 대한 그런 정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내가 기출 문제를 보고 다시 이제 기본서 이미 필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일단은 내가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눈에 좀 팍팍 튀어나오는 느낌 드시죠? 내가 기출문제에서 봤던 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계속적인 사업조직이다. 자원봉사 이런 건 안 나온다. 여기까지만 계속 기출이 됐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기출문제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지만 나머지 20%는 이런 개념 중에서 좀 디테일한 거죠. 디테일하게 안 나왔던 것 중에서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원봉사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항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그 기본서 때 한번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서 눈으로만 팡팡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그런 데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가 있어요. 다른 경우는 안 나지만 한번 본 것 같고 그런 문제를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좀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딱 기출문제만 나는 이것만 보겠어. 이거는 보지 않게 절대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정말 딱 80점 이상은 안 나와요. 운이 좋으면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다 읽어주되 중요한 것만 팡팡 찍어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좀 문제를 푸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거를
기본서를 공부할 땐 그렇게 하지만 두 번째 내가 볼 때는 자, 개념은 그거 지금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해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는 점점 해석 속도가 늘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시험 다가와서는 이제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이 근로자라는 것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얘는 공무원은 적용되고 얘는 계속적인 사업 조직이고 얘는 자원봉사는 아니란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해도 엄청 빨리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의 대원칙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이 아니라 형식을 세워치는 거죠.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실질에 있다. 실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실질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다 있지만 나중에 이제 또 할 때는 근로자성이라는 거는 판단을 할 때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도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 이거 다 읽으시면 안 돼요.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형식, 실질, 종속적인 형식 판단해야 뭐 형식이 아니다 이것만 딱 체크하고 다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회독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종속적인 관계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구급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 그러면 그냥 한 번씩 나중에 읽어주고 이거는 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한 10번 볼 때 얘는 그냥 뭐 한 4-5번 정도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불법체류 얘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보다는 얘가 조금 그 출제가 그 기출에서 봤다.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눈여겨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어떤지. 사용자, 여기서 아까 또 포인트 있잖아요. 그 문장에서 그 핵심 포인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는 거죠. 사업주, 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행위하는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그래서 뭐냐면 요거 세 개를 다 썼는지 이 세 개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지 한번 체크하고 두 번째 행위했는지 체크하고 딱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나중에 읽었을 때 키워드만 딱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주,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가 뭐고 사업주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용어 정리 특강을 한번 듣던가 그런 식으로 친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벌 규정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양벌 규정,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몇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을 다 어떻게 읽고 문제를 풀겠어요. 여기서 딱 4가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은 양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이다. 여기서는 행위자와 사업주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집도 꼭 그 키워드 체크를 해주시는데 여기다가 그 문제에다가 키워드 체크를 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답을 다 알게 되니까 답안지에다 대신 이렇게 키워드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키워드 체크해서 이거랑 같이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문제를 풀 때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정말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시고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암기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5번 같은 경우에도 막 3년 3천 막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숫자나 뭐 정말 이렇게 한국사 같은 경우 연도 막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저는 거의 다 체크돼 있죠.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동그라미 쳐서 별 붙여놨잖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완전히 그 색연필로 제가 다 이렇게 칠해놓고 왜냐면 그 애는 잘 안 외워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서를 보면은 잘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딱 볼 거 100개 정도 딱 남겨놓고 그거를 100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책을 버렸는데 형광펜을 좀 칠했거든요. 여기다가 문제에다가 아예 그것만 이제 슉슉슉 보고 그럼 마음이 이제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되고 이렇게 확실히 기출 문제를 보고 기본서를 보면 기본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여기서 보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얘는 행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노동조합법에서는 또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사용자하고 이 사용자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냥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옆에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얘는 얘 근로기준법상에서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옆에다 써주시고, 이런 거는 좀 읽다 보면은 사업주 경영자 이런 거는 외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읽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 그러니까 회독을 늘리면은 회독을 늘리면 내가 암기에 대해 사항이 만약 100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계속 돌리고 하면은 이제 한 30 정도까지 남는 것 같아요. 암기해 둘게. 그러면 처음부터 100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좀 회독을 통해서 줄인 다음에 30을 암기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30을 가지고 나중에 암기를 할 때 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제가 그때 막 그 따로 이렇게 시험장에 뭐 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이 암기사항 30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조시생 오답노트 욕심내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 딱 30만 나중에 추려가지고 시험 전에 요거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을 팡팡팡팡 찍어주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시험 전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험 전날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그냥 거의 그냥 넘긴다고. 이걸 어떻게 하루 종일 전 과목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근로자 개념은 이런 거였고, 관계없이 목적으로 사업장 근로 제공 정리, 그 다음에 근로 제공하는 사람, 대법 원칙은 얘는 실질 형식이 아니라 실질 종속적인 관계 따진다. 이거는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성은 명칭이 목적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여기 키워드로 돼 있는 것만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여러 번 해독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건데 키워드를 읽어주면 그냥 이게 느낌이 와요. 그게 이제 합격이 이제 되기 전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해독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그런 식으로 해주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근데 키워드만 보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읽어요. 그냥 지금 아직 11월이잖아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사업주가 뭔지 뭐 하는 것을 말하고, 한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자세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거 키워드만 가지고 이해가 가는 거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진짜 키워드만 보고도 내가 그게 이해가 갈 정도로 이 목차는 전체적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개념이 이렇고 유형은 이렇고, 얘는 이제 그걸 사용자라는 개념을 확장을 한다면 이런 것이고, 벌칙은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페이지가 내가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시험 전날에는 이렇게 완전히 다 자세하게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있던 거 이런 식으로 느낌이 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이제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을 좀 줄여나가는 식으로 줄여나가지만 내가 그거를 건너뛰는 그 느낌보다는 내가 이거를 이제 키워드로 압축하는 거죠. 전체를 다 보지만 키워드로서 압축하는 거. 그게 바로 압축 해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고 그래도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다가 좀 빠뜨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